오늘 밤 잠시 밖으로 나가 고요한 하늘을 올려다보세요. 저 까만 캠퍼스 위에 흩뿌려진 수백만 개의 작은 빛점들. 우리는 이 작고 푸른 돌멩이 위에 앉아 끝없는 어둠을 바라보며 몇 번이고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아니자 하면 그들이 마침내 나타났을 때 정확히 어떤 만약 아니라면 그들이 마침내 나타났을 때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거대한 은빛 원반이 도시 상공에 불길하게 떠서 지도자를 만나자고 요구하죠. 그들은 에너지 무기를 쏘고 우리는 미사일을 발사하며 극적인 생존 투쟁이 펼쳐집니다. 하지만 자연 진짜 우주는 언제나 우리 상상보다 훨씬 더 흥미롭고 끔찍합니다. 외계 문명이 지구에 도달했을 때 벌어지는 진짜 답은 훨씬 더 규모지고 이것은 외교의 문제가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문제입니다. 이 영상은 현실의 내국 아름다운 물리학을 통해 당신의 우주관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겁니다. 만약 저와 함께 진짜 진실을 파헤치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을 누르고 이 여정에 동참하세요. 그들이 도착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들이 도착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외계인의 도착이 외교적이 아닌 이유를 이해하려면 어쩌는지에 대한 가장 이걸 이해하려면 우주가 어떻게 재전 가장 기초로 돌아가야 합니다. 거리와 질량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어렸을 때 가족과 함께 자동차 여행을 떠난 기억이 있나요? 차에 몸을 싣고 뉴욕에서 캘리포니아까지 며칠을 달립니다. 풍경이 바뀌고 평원이 지나가고 멀리 로키 산맥이 솟아오르죠. 빗속까지 지구의 물리적 크기를 느낍니다. 어마어마하게 느껴지죠. 그런데 그 똑같은 거리를 걸어서 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몇 달이 걸리는 지옥 같은 노력이 될 겁니다. 무엇이 멀고 가까운지에 대한 우리의 관점은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속도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그 거리감을 가지고 다시 밤하늘을 보세요. 저는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별은 프록시마 센타우리입니다. 약 4.25광년 떨어져 있죠. 빛은 매초 30만 킬로미터를 움직이며 눈 한 번 깜빡이기 전에 지구를 7바퀴 반이나 돌 수 있는 속도입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최고 속도 한계입니다. 하지만 그 궁극의 속도로 여행할 수 있다 해도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는 꼬박 4년 넘게 어둠 속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물리학의 아름답고도 잔혹한 함정이 있습니다. 빛의 속도로는 우리에게 아름답고도 잔혹한 함정이 있습니다. 질량을 가진 그 어떤 것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주선을 그 궁극의 속도 한계에 가깝게 밀어붙이면 붙일수록 우주는 우리에게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질량이 증가합니다. 아주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밀어내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집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증명된 자연의 냉혹한 사실입니다. 자, 조금 후하게 쳐줍시다. 저학적 진보된 외계 문명이 빛의 속도의 딱 10%만으로도 날 수 있는 우주선을 만들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래도 상상할 수 없이 빠른 속도입니다. 빛의 10% 속도면 뉴욕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1초의 극히 1분 만에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도로 프록시마 센타우리에서 우리에게 오려면 40년 넘게 우주를 건너야 합니다. 그것도 바로 옆집에서 출발한 경우일 뿐입니다. 만약 그들이 우리 은하 깊은 곳에서 온다면 우리는 수백 년 혹은 수천 년을 움직이는 금속 상자 속에 갇혀 지내야 하는 여정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두려운 현실의 토대에 도달합니다. 우리는 에너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우주선을 빛의 10% 속도까지 가속하는 부피만 30억 광속하는 데 필요한 순전히 엄청난 에너지의 양을 생각해 보세요. 승무원과 구조차폐, 수십 년간의 생명 유지 장치를 담을 만큼 큰 무언가 말입니다. 그게 실제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지 아세요? 그건 낙은 포드 자동차 기름 탱크를 가득 채우고 평균적인 대형 여객선 크기의 우주선을 그 속도로 가속하고 우리 태양계에 도달했을 때 안전하게 감속하는 데는 인류 문명 전체가 현재 수십 년 동안 소비하는 총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석탄 발전소, 모든 원자로, 모든 풍력 터빈, 그리고 태워지는 단 한 방울의 석유까지 모조리 합친 총 에너지 출력을 여러 배로 곱해야 겨우 한 번의 여행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이제 잠시 멈추고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암시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주선 하나가 지구 궤도에 그 우주선 안의 존재들은 천문학적 에너지를 완전하고 절대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단지 더 좋은 컴퓨터나 더 빠른 엔진을 가진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주 자체의 순수한 힘을 길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약간의 기계적 실수마들일 수 있는 폭발적인 힘을 통제하고 조종할 수 있습니다. 영화의 인류가 전투기와 기관총으로 외계 침략에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볼 때 그건 마치 고대 원시인 무리가 조약돌을 던져 현대의 핵잠수함을 격침시키려는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완전히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성간의 공허를 건널 수 있는 문명은 우리 도시를 파괴하기 위해 굳이 레이저 빈을 조준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단지 그들 엔진 배기 플룸의 순수한 운동 에너지만으로도 우리의 바다를 끓여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초를 확립했습니다. 성간 여행은 단순히 시간이 충분한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과 같은 에너지를 다루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에너지를 다루는 깊어집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서 미스터리는 더 깊어집니다. 이미 광활하고 미스터리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이미 광활하고 적막한 심우주의 바다를 정복했다면 우리의 작고 푸른 돌멩이에서 도대체 무엇을 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우리에게서 원하는 게 대체 뭘까요? 여기서부터 논리가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걸 접촉의 거대한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인류의 역사를 그들에게 투영합니다. 향신료나 금 혹은 정복할 새로운 땅을 찾아 바다를 건넌 위대한 탐험가들을 떠올립니다. 우리는 자원을 생각하죠. 그들이 우리 행성을 약탈당하길 기다리는 보물상자로 볼 거라고 가정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물을 원하고 광물을 원하고 지구를 벌거벗겨 채굴하려 할 거라고요. 여기서 할리우드식 논하고 광물을 원하고 지구를 벌거벗 논리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조금 전 다룬 그 막대한 신과 같은 에너지를 기억하세요. 별들을 건너는 데 필요한 에너지 말이죠. 만약 그런 종류의 힘을 조종할 기술을 가졌다면 은하계 구석에 있는 자그마한 바위 행성에서 무언가를 훔칠 필요가 없습니다. 자원을 얻으려고 지구에 오는 것은 마치 수십억 달러짜리 핵잠수함을 갈매기에게서 반쯤 먹다 남은 샌드위치를 훔치는 것과 같습니다. 경제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을 살펴봅시다.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게 뭡니까? 물이 묻전. 우주는 문자 그대로 흠뻑 젖어 있습니다. 지구의 문자 그대에 얼어붙은 해성들에는 우리 태양 외곽의 조각이 및 지구의 모든 바다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물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요, 그 물은 진공 속에 떠다닌다는 겁니다. 그것을 퍼올려 집으로 가져가기 위해 거대한 행성의 중력 우물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지구 표면에서 무언가를 꺼내려면 중력과 싸워야 하고다. 그러려면 막대한 연료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 당신이 외계인 광부라면 깊은 중력 우물 속으로 내려가지 않을 겁니다. 중금속은 어떻습니까? 금, 백금, 히토류 원소들. 다시 말하지만 소행성대에 가득 차 있습니다. 금속 소행성 하나에는 인류 전체 역사에서 채굴된 것보다 더 많은 백금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저 어둠 속에 떠서 대기의 방해도 없고 맞서 싸울 중력도 없는 채로 퍼 담아지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우리의 물건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의 부동산은 어떨까요? 글쎄, 그들의 행성이 죽어가고 있어서 새로운 보금자리가 필요할 수도 있지 않나요? 지구는 생명 거주 가능 구역에 있습니다. 액체 상태의 물이 있고 완벽하죠. 이 주장의 논리를 생각해 보세요. 빛의 속도에 근치고 있다면 만약 당신이 수백 년 근접한 속도로 우주선에서 문명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는 더 이상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완벽하게 통제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낸 겁니다. 당신의 고작 지역 생명체를 멸종시키고 예측 불가능한 날씨와 지각판, 기이한 생물학적 바이러스를 감수고를 하겠습니까지 별의 주변 에너지를 이용해 맞춤 에너지를 이용입니다. 거지를 그냥 지엄짓는 그만입니다. 별들 사이를 여행할 수 있는 종은 이미 거칠고 길들여지지 않은 돌 표면에서 살아야 할 필요를 넘어선 것입니다. 이제 가장 어두운 인간의 두려움이 남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어두운 인간의 두려움이 남습니다. 우리를 잡아먹으려는 걸까요? 여기에도 똑같은 잔혹한 물리학을 적용해 봅시다. 노예는 끔찍하게 비효율적입니다. 먹여야 하고 병들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만약 성간 엔진을 만들 수 있다면 살과 뼈로 이루어진 생물학적 존재보다 어떤 육체 노동이든 100만 배 더 잘해낼 수 있는 자동화된 기계와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식량에 관해서라면 기본적인 수소로 칼로리를 합성하는 것은 고등 문명에게 하찮은 일입니다. 그들은 인간 햄버거 하나 때문에 은하를 건널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쓴 약을 삼켜야 합니다. 우리는 전리품도 위협도 아닙니다. 기껏해야 생물학적 호기심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역설은 우리를 소름 끼치는 심연 속으로 응시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의 자원도 원하지 않고 우리의 땅도 필요 없으며 우리의 노동력도 쓸모없다면 도대체 왜 여기에 들르겠습니까? 그 정도의 엄청난 에너지를 가진 감속하여 우리 궤도의 우주선이 실제로 감속하여 우리 궤도에 진입한다면 상식적인 이유들을 의도적인 이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상식적인 이유들을 모두 제거하고 나면 거의 무한한 당신의 뇌를 산산조각낼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성간여선다는 사실을 확립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물도 금속도 원하지 않으며 예측 불가능한 날씨와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혼란스럽고 불안정한 행성 표면에서 살고 싶어 하지도였고 불안정한 수면에서 그렇다면 그들은 왜 여기에 있는 걸까요? 물리적 동기가 뭘까요? 우주 전체에서 당신이 실험실에서 단순히 만들어낼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대한 에너지만 있다면 납으로 금을 합성할 수 있습니다. 거대한 회전 우주 정거장 안에 완벽하게 통제된 대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항성의 열을 이용해 무한한 식량을 기를 수도 있죠. 하지만 신과 같은 문명조차도 무에서 제조할 수 없는 절대적인 상품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독특한 역사적 정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40억 년에 걸친 완전히 고립된 성의 생물학적 진화 말입니다. DNA의 특수하고 혼란스러운 돌연변이들, 기묘한 미시 생태계 운석 충돌과 세계적인 빙하기 속에서도 살아남은 기이한 생명의 갈래들. 이것은 절대적으로 유일무이하며 대체 불가능한 데이터입니다. 불멸의 혹은 고도로 진보된 문명에게 지구는 물리적인 광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희귀하고 아주 연약한 생물학적 도서관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물질적 자원을 얻으러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데이터를 얻으러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주의 물리학이 당신의 뇌를 완전히 박살낼 지점이 옵니다. 정말로 박살낸다는 뜻입니다. 빛의 속도에 대해 우리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우리는 그걸 물리적 우주의 절대 속도 한계라고 했습니다. 그 속도 한계는 우리가 현실을 경험하는 방식에 심오한 영향을 미칩니다. 빛이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깊은 우주를 바라보는 것은 말 그대로 과거로의 시간 여행입니다. 만약 원광년 떨어진 행성에 앉아있는 외계인 천문학자가 지금 당장 엄청난 망원경으로 지구를 가리킨다면 그들은 엄청나게 강력한 망원경으로 지켜보지 못합니다. 오는 당신 굴에서 반사된 빛은 앞으로 1000년 동안 그들의 행성에 도달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지금 실시간으로 망원경을 통해 보는 것은 중세 시대의 유럽입니다. 말을 탄 기사들을 보는 거죠. 만약 그들이 6500만 광년 떨어져 있다면 그들은 공룡이 멸종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접촉의 본질에 관한 무시무시한 사실과 즉시 직면하겠다면 만약 거대한 물리적 우주선이 오늘 우리 태양계에 진입한다면 그 우주선은 어쩌면 수천 년 전에 발사된 게 아닙니다. 수백 년, 수천 년을 발사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 피할 수 없는 잔혹한 논리가 있습니다. 그 우주선을 발사한 존재는 현대 인류 문명에 대해 절대 알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전파 신호를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전파 신호는 우주로 퍼져나간 지 겨우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구 주변의 전도는 고작 100광년 너비의 아주 작은 거품에 불과합니다. 우리 은하의 압도적인 대부분은 여전히 지구를 조용하고 생명체 하나 없는 돌덩이 혹은 원시적인 정글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만약 그들이 오늘 도착했다면 그들은 기술을 가진 인류의 지도자를 만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조용하고 원시적인 지구의 생물 도서관을 연구하러 온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임무에 완전히 부수적인 존재일 뿐이죠. 당신이 페트리 접시 안에 박테리아 군집을 연구하는 인간 과학자라고 해보죠. 실험을 설정하고 주말 동안 자리를 비웠다가 정했습니다. 주말 동안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말 사이에 그들과 박테리아가 어떻게든 진화했습니다.
그들은 미세한 도시를 건설했고 원자를 조할까요? 아닙니다. 당신은 충격의 정을 빚을 겁니다. 메모를 하겠죠. 그리고는 실험을 계속할 겁니다. 그러나 적 천년짜리 여행에 보내는 것은 극도락적 존재를 기묘합니다. 극도로 비효율적이고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고도로 발전된 어떤 문명도 굳이 해야 할 이유가 없다면 깊은 우주의 차갑고 방사능에 찌든 어둠 속으로 자신들의 연약한 육체를 집어넣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기계를 만들면 되는데 왜 죽음을 무릅쓰겠습니까? 따라서 우리에게 도착하는 그것은 거의 확실히 살아있는 큰 머리의 생명체가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공허를 미끄러져 온 스스로를 수리하는 인공지능입니다. 오직 은하계의 생물학을 목록화하기 위해 사방으로 보내진 자동화된 기록원이죠. 외계인이 도착한다면 그것은 외교 사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긴 잠에서 깨어나 차가운 자동 센서로 우리를 내려다보며 자기가 연구하러 온 생물학적 표본이 어착자가 수조계의 성과를 파악하려 애쓰는 고대의 성간 기계 장치입니다. 이것이 시간과 공간의 역설입니다. 첫 접촉의 순간은 대화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머나먼 과거에서 온 자동화된 기계와 너무 빨리 성장해버린 생물학적 종 사이일 것입니다. 그 기계가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이 우주에서의 생존의 본질에 관한 김곤자이스 아주 냉혹한 진실로 우리를 이끕니다. 태양계에서 깨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럼 고대의 자동화된 기계가 우리 태양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보시면 첫 접촉의 클라이맥스가 전쟁도 평화협정도 아닌 바로 지능 테스트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기계는 수천 년 동안 표류해 왔습니다. 도착하여 센서를 컵니다. 그리고 지구를 봅니다. 무엇을 볼까요? 이제 막 원자를 쪼개고 전파를 다루는 법을 발견한 생물학적 종을 봅니다. 서로에게 핵무기를 겨누고 있습니다. 순수 논리에 의해 지배되는 기계에게 우리는 어떻게 보일까요? 우리는 대단히 불안정한 실험체로 보일 것입니다. 만약 그 기계가 생물학을 목록화하도록 보내진 것이라면 아마도 데이터를 기록하고 고향 행성으로 전송한 뒤 다시 잠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천 년 전 그 창조자들이 우주의 잔혹한 수학을 이해했다면 어쩌죠? 그들은 공간은 광대하고 물질적 자원은 죽은 진공 속엔 소환이 널려 있지만 생존은 진공 속에 무한히 널려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성을 정복할 만큼 공격적인 종이 결국 자신만의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성간 엔진을 구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만약 우리가 여전히 폭력적이고 원시적인 그 일을 해낸다면 우리는 위험이 됩니다. 오늘 당장의 위험이 아니라 1만 년 뒤의 수학적 위험 말이죠. 여러분은 섬뜩한 무엇인가와 조우하게 됩니다. 우주는 은하연합이나 우호적인 제국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다. 빛의 속도가 그것을 절대우으로 허락하지 않아요. 우주는 하나의 메시지가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닿는데 4년이 걸리고 당신 영토의 가장자리까지는 곳곳에서 제국을 통치할 수는 없습니다. 은하계 경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깊고 적막한 고립만이 있을 뿐입니다. 완전한 고립 속에서 자신의 장기적 생존을 보장하는 가장 논리적이고 가장 안전한 방법은 미래의 잠재적 위협이 자신의 항성계를 떠나기도 전에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껏 이야기해 온 물리학의 우리 냉혹한 클라이맥스입니다. 그 기계는 우리의 예술, 음악 혹은 외교를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오로지 우리가 은하의 고요한 질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역량을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할 겁니다. 만약 우리의 공격적 성향이 우리의 지혜를 앞지른다고 계산한다면 그 기계는 협상하러 반짝이는 우주선을 내려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우리 태양계 외곽에서 거대한 소행성 하나를 방향 전환시키고 궤도를 완벽하게 계산한 뒤 중력이 나머지를 놔둘 것입니다. 차가운 컴퓨터 프로그램에 놔둘 것입니다. 차가운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유도된 단순한 운동 충격이 행성을 리셋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 방정식에서 분노나 악의를 제거하는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연어점 불안주는 장점 전어스 임습니다. 여기에 아름답고 희망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단지 로켓을 가진 똑똑한 유인원 이상임을 증명한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우리 현실의 섬세한 균형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우리가 그 기계가 우리를 지켜보면서
뇌를 파괴하지 않고 살아가는 법을 배웠고 스스로를 파괴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본다면, 그렇다면 우리 달에 조용한 신호 장치 하나를 묻은 채 다음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우리는 싸워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학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입살아남는 것입니다. 지켜서를 이 말을 깊이 음미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지의 존재에 맞서는 우리의 가장 미사일이 아닙니다. 더 나은 지혜입니다.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내딛기 전에 종으로서 철드는 일, 그 절대적인 필요성 말입니다. 이 논리를 따라와 주셨다면 이 잔혹하고도 아름다운 현실이 말이 된다고 느끼신다면 여러분의 도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할리우드의 허튼 소리를 벗겨내고 우주의 적나라할 수 없는 물리학을 바라보는 일은 엄청난 시간과 깊은 집중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 미스터리 속으로 계속 파고들도록 저를 도와주시려면 지금 바로 슈퍼땡스 기능을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슈퍼땡스 기능을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이 작업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며 우리가 타협 없이 우주의 가장 큰 질문에 주고 여러분의 모든 기여는 절대적인 진질문들을 계속 던질 수 있게 말해줍니다. 이곳에 있다는 것을 제게 말해줍니다. 그리하여 기계는 떠나거나 게임판을 리셋합니다. 우리에게 남는 것은 조용하고 연약한 지구입니다. 오늘 밤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정확히 말씀으로 나가보세요. 처음에 바라봤던 바로 그 밤하늘을 올려다보세요. 광대하고 무시무시한 거리들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지만 그 모든 어두운 공간 속에서 우리의 위치에 대한 당신의 이해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우주의 침묵은 실수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소음으로 채워주길 기다리는 빈 방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엄격한 경계입니다. 당신이 소음으로 채워주길 기다린 방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 깊은 흑암을 바라볼 때 저 너머 무엇이 숨어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한 무겁고 깊은 책임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만약 고대의 기계가 수학적으로 우리의 가치를 계산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더 많은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마침내 철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거대한 필터를 살아남을 자격이 있는 종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주의 신비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별들 속으로 안전하게 나아가기 전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계속 하늘을 올려다보세요. 계속 질문을 던지세요. 결코 진실을 요구하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